그렇죠. 막 뚝배기 깨고 막 그러죠. 네.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네. 막 딱지 붙이고. 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그 뭐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세요? 하남에서 하남에서. 네, 두피 관리 샵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막 지났어요. 네. 장사가 잘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일단.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제 오픈한 거잖아요. 네네. 오픈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받으셨어요? 실은 충분히 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숙한 상태로 오픈을 하긴 했죠. 그 어쨌든 간에 하시면서 뭔가 스킬은 좀 늘어날 건데 네. 장사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일단 마케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매출이 안 오르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한 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출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조언을 좀 받으셨어요? 미용업계 약간 관행처럼 교육해주는 기관에서 음. 마케팅까지 알려준다 조건을 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피 관리샵을 우리가 이제 배울 네, 때 두피 네. 관리하는 걸 배울 때 네. 마케팅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려주겠다. 알려준다. 네. 그런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작했다는 거지. 그렇죠. 네. 처음에는 두피 문신으로 시작을 했었고 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금 아직까지도 두피 문신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이 업계로. 두피 문신의 시장이 좋아요? 좋다고 했으니까 들어왔죠. 좋다고 하는데 네.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은 거구나. 네, 맞아요. 빚은 얼마나 있으세요? 약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네.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사업을 영위할 때 유지 비용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고 사업을 하면서 내 기술이 부족한가 이제 고객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기술들을 보충해야 될까 교육비가 제일 가장 컸고요. 계속 뭐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저 같은 이제 이런 미용업계에 처음이자 들어오면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해요 지금. 그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뭐 무료 강의들을 막 찾아보다가 대부분의 무료 강의가 저는 이제 알았죠. 그만큼 많이 돈을 뜯겼으니까. 처음에는 무료 강의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나중에 유료 결제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에 많은 돈을 이제 쏟아부었죠. 교육비에.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럼 한 달에 우리가 얼마나 까먹었어요? 장사하면서? 한 달에 약 한 400만 원 정도. 그럼 400만 원 정도 까먹은 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기술이 부족한가 해서 뭐 원데이 클래스를 간다던가 무슨 원데이 클래스? 아, 기술적으로? 네, 한 3개월차 지났는데도 손님이 너무 없고 뭔가 상담을 해도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그런 거 뭐 최소 5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50만 원도 받으러 가고 그런 형태로 하다가 이제 마케팅이 이제 문제인가? 이런 마케팅에 또 돈 쓰고 그 마케팅이 안 되면 마케팅 배우로 50만 원, 100만 원 쓰고 상담이 내가 별론가 하면 상담하러 한 맞아요. 50만 원, 100만 원 쓰고 뭐 사무실이 좀 별론가? 그럼 뭐 인테리어 뭐 되도 않는 거 뭐 하나 사고 사진 작가 불러가지고 막 맞아요. 사진 찍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돌이켜보면은 다 쓰잘데기 없는 돈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절하니까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네. 계속 뭔가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 거는 맞네요. 네,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1년이 넘어오면서 한 5천 정도 빚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는요? 원래 깔고 오던 빚이에요? 원래 회사 직장인이었을 때 빚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까 퇴직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내면서 이자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때는 쌌어요. 회사를 다녔을 때는 이율이 싸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연장이 되면서 이율이 갑자기 이제 뛰고 이자로 불어나고 계속 계속 돌려막았구나. 네, 맞아요. 한 1년 돌려막으면 2배로 뛰어요. 돌려막으면서 계속 왔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순간이 딱 있었어요. 11월 달부터 이제 조금 들어왔어요. 매출이? 네. 11월에 매출이 돼서 이제 빚을 보는갑다. 이제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들이 맞는갑다 해서 11월에 번 돈으로 이제 막았고 이제 12월도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한 달을 보냈는데 계엄령 그쵸. 갑자기 엄청 그때 뭐 어지러웠죠. 네. 네. 그때 모든 게 어지러웠죠. 네. 한 2주가량이 흘렀는데 그 기점으로 2주가량 흘렀는데도 손님이 한 명도 문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번 달부터 이제 진짜 큰일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알아본 게 뭐예요? 처음에는 실은 대출을 다시 또 알아보게 됐었어서 대출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핀다 뭐 이런 데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데도 알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전화로 오는 거를 수신 오잖아요. 한번 검색하고 뭐 그치, 상담 받아서 이게 그 개인 정보가 네. 막 여기저기 퍼지니까. 네, 한번 대출을 조회했다. 뭐 어떤 어플상에서 조회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전화 오는 거에서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지만 저같이 좀 뭐 절박한 분들은 그런 데에서조차 또 될까 싶어서 전화를 받아요. 혹시 상담 가능하냐 해서 오라고 하더라고. 어느 한 곳에서 된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이러고 어느 의정부의 한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주소를 찍고 갔어요. 대출 받으러 네. 어디론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겁이 안 나요? 조금 무서웠죠. 아니면 대출 받으러 우리가 어디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없잖아. 그것도 은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무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된다 보니까 가보기나 해보자 해서 갔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제 정보로 뭐 조회를 심사를 하더니 대출 나오는 건 없고 대신에 새출발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지만 자기네가 서류 접수하는데 잘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이제 해주겠대요. 결제일 한 2, 3일 전에 상담을 방문을 갔던 거거든요. 절박하죠. 빨리 급하게 이거를 받아서 당장이라도 메꿔야 되니까 대신 수수료는 자기네가 받아서 하지만 너가 채권 추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3개월 동안 안 받게 자기네 법무팀이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채권 추심이 무섭다라는 건 알고 당해본 적은 없잖아. 당해본 적은 당해본 없는데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막연히 무서운 거지. 거죠. 예. 솔직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렇죠. 막 뚝배기 깨고 막 그러죠. 네.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네. 막 딱지 붙이고. 네. 응. 이제 그런 걸 봐왔던 터라서 이제 저도 그런 걸 무서워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막아준다. 솔직히 조금 되게 뭔가 안정감이 왔어요. 막아준다니까. 왜냐면 겁이 나 있었는데 그렇죠. 막아준다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뭐 사인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직원분이 뭐 안타까웠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호구를 물었는데 네. 너무 얘가 쉽게 이렇게 오니까. 네, 그런가 봐요. 이게 이런 좀 이상한 데들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뭐 우리가 대리해주겠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마치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하는데 우리가 한 100만 원 주면 우리가 깔끔하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서류만 가지고 맞아요. 어떤 절차상으로 서류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거니까 좀 간절하니까. 네, 맞아요. 워크아웃이고 새출발 기금이고 신청만 하면 추심은 멈춰요. 워크아웃도 마찬가지고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새출발 기금도 마찬가지고 90일 정도 연체가 필요한데 그 연체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누구는 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해준다. 근데 그것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말뿐인 거고 뭐 개인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금지명령을 받아준다? 뭐 그런 경우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도 우리가 봤을 때는 회생이 좀 아리까리하거나 본인이 회생으로 하지 않고 워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회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시 결정 난 이후에 이제 취하를 한 다음에 워크아웃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도 막 그릇을 막 깨고 이 돈을 안 갚냐 뭐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